예,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제가 오늘 박주현 의원님 그리고 안규백 장관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무기 체계도 훨씬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 구성에 관한 핵은 이미 KBS가 보도를 하고 어디에서 알려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자가 쓰고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문제 없다? 공공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변명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CSI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CSIS는 그런 공식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장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브런슨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격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자,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발언한 이후에 최근까지 브런슨 장관과 소통한 적 있죠? 몇 차례 브런슨, 있습니다. 몇 차례 있습니다. 몇 차례 있죠? 예. 자, 그 당시에 이 의제로 대화 나누는 의제로 이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에 관한 것 의제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과 꼭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포괄적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포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문제만 저는 가지고 얘기는 지금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요. 이 문제를 별것 아니라고 자꾸 실드치고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북 정보 공유 왜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위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정보 공유 협정 연장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연장했습니다. 의원님, 지소미아는요 연장된다고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합의하에 양쪽이 합의하에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시간 앞두고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국이 개입해서 내용 잘 아세요? 자, 왜냐? 나경원 의원님, 정부나 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고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대북 정보 공유나 같이 못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미 김지은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의원님. 장관은 적어도 안보의 총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의 국방력은 세계 31위라는 평가를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임 요소, 정보와 외교와 경제와 이 네 가지 다임 요소를 가지고서 다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국방력 4위, 5위고 북한은 31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걱정 없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습니까? 네, 이따가 띄우시고. 아니, 저희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를 신뢰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한미 간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CSIS 보고서도 작년 보고서 지금 띄울게요. 우선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시고 나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이게 법사위 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2016년도에 나온 거라면 그렇군요 라고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보고서도 띄워드리고, 아니 그리고 브론슨이 국방부 장관의 땅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일종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브론슨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항의받길 바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저기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요. 송석준 의원.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 이야기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네. 예, 지금 이제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자, 우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네. 예, 그런데 관련돼서 포괄적인 논의는 한 적은 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그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 자, 그다음에 한미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정도의 그런 제한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11일 이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4번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 1번을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미가 정보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했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보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알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이 될 것 같네요. 계획이네요. 그것은 계획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알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정보 아직까지 제한이 없다는 말씀 될 거라는 거는 뭔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온 건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이 북한이 집속탄도 쏠 정도로 굉장히 무기 체계가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핵무력도 완성됐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훨씬 무력이 우리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 능력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북한은 가서 실전 훈련하고 왔지만 한국은 박정훈 해병대 가장 강한 군대 해병대에 항명죄를 저지른 분을 고위직에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군기 체계가 좀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전역하신 우리 많은 재향군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거와 같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도 균열이 올 뿐더러 이렇게 그 군사 우리 국방부의 아니한테도 이렇게 또 군사 대응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해서 주의 체계, 군용 운영 문제, 또 이 군기 체계. 아무리 무기 체계가 좀 뭐합니까? 베트남이 훨씬 우세한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결국은 그 나라가 강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국민들 납득하게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뭐 군사력 고위직들이 하지 말고 네, 그것은 30일이 북한을 상대로 저렇게 고강도로 군사력이 강화되고 훈련된 예, 대비해서 어떻게 토론 맞춰주시고 장관님, 예, 네, 의원해 의원님의 질문의 질의의 요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량과 능력과 준비 태세가 뛰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성 직무시키면서 어떻게 군기를 유지합니까? 자,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그걸 항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의원님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불법 예, 네, 예,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게 바로 1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설계하고 비상계엄을 공표한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대한민국 군인을 아니,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무죄 확정이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률 높여가고 있고 남북 문제 잘 해결해 나가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벌써 있었던 북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마치 뭐라도 비밀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해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은정 의원님이 금방 드셨잖아요. 2016년도에 그 감지되고 있는 거, 그것도 감지되지 있는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2025년도에 작년입니까? 저게 바로 거기 쓴 사람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빅터차. 빅터차라고 써 있습니다. 용덕동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고폭발음 핵 고폭탄 실험 시설 일부, 시험 시설 일부, 이렇게 갖고 빅터차가 쓴 글입니다. 완전히 둘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용덕동이 구성시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보고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고폭시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농축시설 다 이게 구성시고 용덕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나와서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자,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고요. 아까 SI 그거 올려보세요. ISIS 그건 없습니까? 진짜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그리고 이거는 2016년도에 미국과 국제안보연구소 ISIS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TV에도 KBS에도 다 보도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리 법사위가 정치적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국방과 관련한, 통일과 관련한, 그리고 민족 문제와 관련한 이런 건데, 이런 것만큼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되죠. 온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그 국방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안정감 갖고 네. 정부를 지켜보실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대북 정보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4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정보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 세계 이 평화 군사 문제 연구소에서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31이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 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보여달라는 것이 송석진 의원이 말씀했는데, 그것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올커트 프레싱으로 올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무기가 앞서 있고 무슨 무기가 앞서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무기 체계는 북한에 비해서 2배에서 3.5배 이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단단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리고 미국과 충분히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탄탄히 하고 있다는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국방부 장관님 믿고 더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이 법률안 그리고 다음으로 예. 제가 그저 어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46항,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41항부터 45항까지 47항 및 4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